점점 높은 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꿈 안 꾸보셨습니까? 혹시 비행하는 꿈 꾸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비행하는 꿈 몇 번 꾸봤거든요. 꿀 때 그냥 쭉 날아가지 않고요. 내가 꿈을 꾸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요. 아니,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내 꿈속에서도 아니, 얌전하게 가면 되는데 정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욕망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폴로입니다. 이미 이제 헬리오스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아폴로의 황금마차 옆을 다니다가 밀랍이 녹아버렸어요. 밀랍이 녹으니까 깃털이 떠져서 날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카루스의 욕망을 탓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욕망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거 날개를 달고 나르면서 그냥 안전하게 날아가는 게 사나이가 그래도 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그때 아빠는 이제 떨어지는 되게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정말로 올라가면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죠. 높이 올라가면 춥잖아요. 웬만큼 올라가면 더 뜨거운 게 아니라 추워집니다. 산에 올라가면 점점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한 10km만 올라가도요,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집니다.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추워서 얼어 죽어야 돼요.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떨어져야 맞는 겁니다.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대륙권, 그다음에 성층권 조금 올라가요. 중간권 쫙 떨어지다가 정말로 뜨거운 곳까지 올라갈 정도면, 밀랍이 녹을 정도 되면 1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카루스는 100km 이상 올라갔을까요? 갈 수가 없는 게 산소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 공기의 90%가 대륙권에 있어요. 대륙권이면 공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날씨는 저 대륙권에서 일어나잖아요. 비행기는 유럽 가거나 미국 갈 때 비행기는 성층권과 대륙권 그 사이를 막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륙권만 벗어나면 거기에 공기는 한 9%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공기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니까 쑥 날아갈 수 있죠. 아래로 가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위로 가면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카루스는 사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려면 숨 막혀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추워서 떨어져야지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녹아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좀 대기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이 있었으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너무나 낮은 곳에 공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불과 10km밖에 안 되는 곳에. 그런 SF 있거든요. 지구가 바닥이 이러니까 조금 높이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토성처럼 링을 만들어가지고 도시에서 사는데 거기는 공기가 없습니다. 우리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 지구 바닥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꼬마야, 우리 왜 날지 못해? 그 날개가 없어 못 날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꼬마처럼 날개를 붙이면 날 수 있을까요? 코뿔소에다 날개 붙이면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날개도 없지만 너무 뚱뚱해서요. 아무리 날개를 있다 하더라도 코뿔소에 붙이면 날지 못합니다. 코뿔소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지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새 생각해 보세요. 알바트로스. 날개는 크지만 불과 고기는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킬로잖아요. 우리를 날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큰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날지 못하는 이유는 날개가 없어서 무거워서뿐만 아니라 세 번째,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점을 가질 수 있죠. 자, 날개 없어서 못 날아? 날개 달아주면 되겠네요. 무거워서 못 날아? 날씬하게 하면 되겠네요. 힘이 없어서 못 날아? 힘을 달아주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1742년에 프랑스의 백비르 후작이 곤충 날개처럼 생긴 날개를 달고선 파리의 다리 위에 올라가서 점프합니다. 막 날아요. 훌륭한 분이에요. 왜 훌륭한 분이냐면 시도를 자기가 직접 해봤잖아요. 자기 하인들에게 야, 날개 달고서 뛰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시도했어요.
추락해 본 사람입니다. 왜 추락해 봤을까요? 날아봤기 때문에 추락해 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무거워서 못 날잖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몽골 피해 형제들은 어느 날 바깥 정원에서 불을 피워놓고선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모포를 펄럭펄럭 하는데 밑에 뜨거운 공기가 있어서 쭉 뜨는 걸 봤어요. 그 뜨거운 공기를 가지고선 하늘 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었죠. 근데 열기구는 방향을 잡기는 되게 어렵고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볍고 날개 붙이고 힘까지 줘야 되는 게 그걸 성공한 게 1903년의 일입니다. 불과 100여 년이에요. 116년밖에 안 됩니다. 하늘을 난 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죠. 라이트 형제라고 기억합니다. 라이트 형제 정말 어마어마한 비행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 돈도 많이 벌어요. 이 비행기에 한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의 비행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사람 비행기 처음 만들 때요. 비행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비행기는. 앞으로 가는 게 추력, 못 가게 잡는 게 항력이에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위로 뜨는 게 양력이고 가라앉는 게 중력이 있죠. 적어도 앞으로 가려면 항력보다는 추력이 커야 돼요. 그거 자동차도 가니까 어떻게 엔진 돌리면 됩니다. 문제는 항력보다 양력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날개의 힘이 필요합니다. 날개를 보면요. 아래쪽은 평평한데 위쪽은 두꺼워요. 잡시다. 두꺼운 날개가 있는데 처음에 바람이 쭉 가다가 아래쪽은 평평해가고 위로는 삥 돌아가잖아요. 삥 돌아서 여기서 만납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가지만 아래쪽 바람보다 위쪽 바람은 훨씬 더 먼 거리를 갔죠. 그죠? 쭉 오다가 이만큼 갔으니까 위는 더 먼 거리를 같은 시간에 갔으니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기차나 액체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쪽에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근데 날개 아래쪽은 바람이 천천히 불기 때문에 압력이 세요. 공기 압력이 세고 위쪽은 바람이 빨리 가기 때문에 압력이 낮습니다.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압을 저기압으로 밀어내니까 뜨게 되는 거죠. 새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보다 위쪽은 더 도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행기 날개들이 전투기가 아니라면 엄청 힘을 줘서 하는 거고요. 우리 여객기 들어오면 아래는 평평하고 위가 볼록하게 되어 있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걸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속도가 빠르면 그 지역에 그쪽에 압력이 낮아져서 양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양력만 만들면 어떻게든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날아가기 위해서는 뒤에서 추력을 강하게 줘야 되는 거죠. 추력을 주는 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상상처럼 그려준 거예요. 야, 비행기에 필요한 건 뭐야? 날개가 필요해. 날개 달아주고. 날씬해야 돼.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비짝 마른 사람.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줘? 사람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로켓을 달아서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그 라이트 형제의 비행이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날 처음 딱 난 날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나는 이거 되게 이 사람 대단한 게요. 그냥 한번 날려보는 게 아니라 다 누군가는 측정을 하고 있고 그걸 재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태도에 중요하거든요. 측정과 기록이 그냥 구경 간 거랑 관찰의 차이가 뭐냐면 측정하고 기록했냐는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실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날려보니까 12초 동안 36m 날아갔어. 그날 여러 번 날리는데 제일 멀리 날아갔을 때는 59초 동안 260m를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1903년에 이 비행을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평가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별게 아닌 거예요. 시속 11km밖에 안 됩니다. 처음 달린 거. 제일 빨리 달린 게 16km예요. 사람보다 못해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요. 9.58입니다. 이 사람의 속도는 38km예요. 100m만 그렇게 달릴 수 있잖아요. 오래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라톤 세계 신기록과 비교해 볼까요?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벌써 2시간 1분 39초예요. 이걸 시속으로 계산해봐도 시속 21km입니다. 정말 빠르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 타고 42km를 저렇게 못 달리잖아요. 사람은 저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데 비행기가 달린 것은 정말로 소박하게 처음을 날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저걸 왜 기억합니까?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다이달로스의 그 비행기 나른 거 추락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에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구현은 못했지만 나는 날개를
깃털을 해서 만들면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 것도 추측을 하죠. 아, 높이 올라오면 해랑 가까워서 녹아버리겠는데? 지금의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하고는 어긋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추론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가치가 있는 거죠.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법의 빗자루에 해리포터가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이니까 하잖아요. 그 해리포터처럼. 그렇다면 뭔가 기술이 발달되면 마법의 빗자루가 아니라 요즘은 전기 청소기들은 해야 되나? 요즘은 무선 청소기 있으니까 저 코드를 뽑아야 되나? 하는데 또 어떤 그 당시에 젊은 친구가 그랬던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무슨 청소기 앞에는 뭐 어떻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날개 같은 것도 있고 뒤에 바람도 나오고 에너지도 들 수 있고 적어도 이 마법의 빗자루보다 좀 낫겠지란 거죠. 저런 그림이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마법의 이야기들 아니면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어떤 기술을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카로스가 추락한 걸 보고선 왜 자제를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올라갔어.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지 하고 아쉬워하지만 저는 그의 용기가 고맙죠. 누군가가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카로스를 기억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카로스와 다이도스가 이제 낮게 탈출해서 가버렸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되지 않겠죠. 그가 추락했어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추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또 추락을 얼마나 더 시도해봐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예술적 감성도 필요할 거고 소통 능력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실패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실패를 안 하고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얻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고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혹시 강조만 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는 게 아닌가. 실패를 하면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또 실패에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살게 되는데 중간에 1년, 2년, 3년 조금 쉬고 늦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더 어릴 때 많이 실패해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